2011년 7월 어떤 일 있으셨는지 잘 모르시죠? 네. 김연아 씨 좋아하세요? 네. 힌트인데 김연아 씨. 김연아 씨가 연설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그 연설을 하는 도중에 호소력도 있고 설득력 있고 되게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하셨거든요. 그 연설을 계속 하시면서 그 심사위원들의 또 감동이 되어서 저희가 2018년 평창에서 유치되었던 거 아시죠? 네. 이렇듯 연설 하나에 세상을 변화시킨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스테이저 연설의 한수 정채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연설 시작하기 전에 몸 좀 풀어볼까요? 좀 풀어주세요. 몸 좀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설 재밌으셨어요? 네. 저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이 녹아버린 줄 알았죠.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에, 이, 오, 우. 잘 따라하시네요? 네. 제가 왜 여러분 연설하지도 않는데 왜 시켰을까요? 네, 제일 호응 잘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연설자들 호응이 제일 고픕니다. 오늘 연설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연설에도 호응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네, 노궁정 선생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하하. 이번엔 운수대통령. 다시 한번. 자, 웃으면서 시작해볼게요. 하하하. 네, 웃어주세요. 네, 그럼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실대학교 통계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연설 모임, 스피치 모임인 양재 나비 토스트마스터즈, 짧게 줄이면 YMTM의 3기 회장인 꽉 막힌 정체를 뚫을 수 있는 넘버원 정채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설 제목 뭘까요? 네, 다 국어 배우셨어요. 네. 오늘 연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설하실 때 어떠신가요? 네. 가슴은 턱 막혀오고, 두근두근거리고, 쿵쾅쿵쾅대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사상초유의 멘붕 사태를 겪고 계시진 않나요? 마치 이렇게요.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네. 최근에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나 연설하는 법 좀 알려줘 라면서 긴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길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면 잘한다니까 하면서 마침 연설의 기회가 되고 딱 선 순간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연설 모임 회장이도 하니 저에게 와서 긴급 요청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한참 강연 주제 뭐하지? 연설 주제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래, 어쩌면 이런 친구의 고민이 대학생 대부분들이 겪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에 이거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연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강사도 아니고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네, 웃는 거 아니에요? 네. 유명한 연설가들이나 강연자들처럼 연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연설할 때 엄청 긴장도 하고 머릿속 엄청 하얘져봤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연설 경험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설 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궁금해요? 네. 궁금하냐고요? 네. 네, 그러면 500원. 진짜 500원입니다. 진짜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이따가 문 앞에 나오셔서 이거 뒤집어 놓으시면 거기다 500원씩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웃으라고 하면 웃을 때 웃으세요. 네. 그럼 연설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큰 강연장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연사 강하게 외칩니다. 이 정도의 스케일인데야 연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연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또는 의견을 진술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뒷풀이에서도 또는 면접장에서도 또 친구와 의견을 나눌 때도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은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벽 보고 하는 자신과의 대화를 빼고 말이죠. 되게 익숙하신가 봐요. 평소에 벽 보고 제가 웃으라고 만든 사진이에요. 이럴 때 되게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구나. 네. 그럼 왜 연설? 왜 잘해야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 앞에 나와서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중요한지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좋은 연설은 자신의 마음속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최대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제대로 전달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기로 말하기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연설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연설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한 결과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방법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연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설의 한 수! 독서입니다. 에? 독서? 독서? 무슨 연설 공부할 때는 왜 독서? 왜 독서를 하는 것이 연설에 도움이 될까요? 연설의 가장 좋은 소재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소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세계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지탐험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항상 풍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또한 연설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과 전달력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자기계발서로는 동기를 심어줄 수 있고 소설을 통해는 표현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는 더 멋들어지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기하지 말라라는 문구를 고전, 난중일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나타내보겠습니다. 칠천량해전에서 원균 장군은 268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참패하였고 원균 장군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모함으로 인해 투옥 중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왕은 서둘러 불러내어 참전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배 겨우 12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왕도 해전에는 가망이 없으니 육전에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유시비 순신불사 아직 저희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순신 장군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렬히 싸워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적의 배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명령대조입니다.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단순한 문구를 이렇게 고전을 통해 예를 든다면 우리는 청중들은 더 와닿고 가슴까지 뜨거워서 그래 포기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생각 안 하셨어요? 이건 이순신 얘기랑? 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토론에서도 그렇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독서를 평소에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책 몇 권의 책을 읽으시나요? 지난달 5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건수가 1년에 1인당 10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좀 책 좀 읽는다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하느라 바빴고요.
대학교 때는 노느라 바빴습니다. 있잖아요. 뭐, CC도 하고, 뭐, 술술술거리고, 과 행사도 하고, 뭐, 다들 되게, 안 먹어서 다들 집 도서관 학교, 집 도서관 학교? 이렇게 해요? 네. 웃으시라고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독서 모임을 하게 되고, 뒤이어 연설 모임을 하게 되면서, 연설과 독서의 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다양한 책을 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수가 바로 경험과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독서로 머리를 꽉 채우셨다면 많은 경험과 실천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 자전거를 배웠어요. 글로 연애를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글로 또는 눈으로 연설 방법 배우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막상 배운 거 실천해보면 생각처럼 잘 되나요? 마치 연애 박사라는 사람들이 글로 또는 눈으로 인터넷으로 막 보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자기 연애는 꽝인 것처럼요. 처음부터 막 아우라 뿜고 막 후광 비쳐가는 연설가들 극히 드뭅니다. 지금의 유명한 연설가들도 계속 시도하고 개선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트라이얼 앤 페일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전동차 탑 중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말하기 동아리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꿈을 심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듣는 이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그 남학생에는 연설의 경험을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 수업 때도 하겠다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발표에서도. 비록 처음은 잘 못해서 괜히 나 때문에 다 점수 D 받고 오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평생 발표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고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 알지? 나 A뿔이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 수업 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연설 모임 회장이 된 이유도요. 바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과 모임 행사 때,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 축제 때도 사회적 경험을 했었고요. 또 발표 수업 때, 잘해요! 항상 먼저 하고, 그리고 꾸준히 연설 모임을 통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경험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설의 가장 큰 한 수, 커도 너무 큰 한 수,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연설 한 번 하시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시나요? 연습은 연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또한 더 나은 그리고 최고의 연설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치 않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작년 말 저는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나갔습니다. 사실 마케팅 관련 전공자가 없는 저희 팀 자연대생과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엄청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본선을 진출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우성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랑이네요. 네. 근데 그때 심사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팀은 간신히 본선을 통과할 정도로 아슬아슬해서 수상 결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력이 얼마나 수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알겠네요. 이날 발표자 누구였을까요? 네, 저입니다. 저는 아니죠? 네, 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연설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정말 목이 아파 쉴 정도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앞에서 또 학교 사람들 앞에서 계속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말해야 될지를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3분, 1분의 연설에서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얼마나 하냐의 차이는 그 결과가 고스란히 본인의 경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연설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원고를 고치고 또 읽어보고 수십 번 연습을 하고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를 가면서 길을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주절주절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좀 더 제 연설을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의 가장 큰 숨은 비밀, 연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한 3가지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아, 뭐야, 이미 다 하는 거 왜 얘기해? 뭐야, 500원 못 내는데? 하나 싶지만요. 여러분, 이 정도를 충실히 지키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오늘 제 연설의 경험 새롭게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에 대해 한 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제 연설의 경험에 이용되셨습니다. 억울하시나요? 네, 그럼 도전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설을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면 저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연설 모임인 양재나비 토스트 마스터즈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네이버 검색어에 YNTM을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연설의 경험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연설 마치겠습니다.